찾아간 오늘 신내 이 광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우리 상인 여러분, 제가 이거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선전해서 딸기 좀 많이 사가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배도 한 통 사가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집권 4년 차에 여러분 총선거를 치릅니다. 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치르는 이 국회의원 선거는 말하자면은 현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지난 3년 동안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이 평가를 합니다. 자, 문재인 좌파 정권 지난 3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3년 만에 폭삭 망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민주노총 노조에 장악되어 있는 대한민국 신문과 방송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두성그룹이라고 있죠. 20대 30대 그룹들이 이미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말이 구조조정이지 정리해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잘나가는 10대 그룹도 신규 직원 채용을 보류하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자가 제대로 괜찮은 대학 나왔다 그래도 취직할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올라 있습니다. 자, 달러값 올라갔습니다. 강남 집값은 폭락합니다. IMF, 제2의 IMF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올해 OECD 36개국 중에 대한민국 성장 꼴찌였습니다.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 달부터 중국 폐렴 사태로 대한민국 완전히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올해 경제 엉망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 폐렴을 초기부터 중국인들 입국을 금지하고 제한하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못지않은 아주 슈퍼 전파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180여 개국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국이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180개국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데 뭐로 수출을 합니까? 수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정말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15 총선날 더불어민주당 뭐 보태줄 일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뭐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기호 1번 민주당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빼고 다른 데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좌파 농객인 진중권이가 한 말입니다.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번 선거에 민주당은 빼고. 자, 여러분, 수성갑 어른 여러분, 4년 전에 여러분들이 큰맘 먹고 김부겸이 뽑아줬습니다. 그래도 대구가 참 점잖은 양반의 도시고 김부겸이 우리 야당 정치인도 하나 키워준다는 큰 뜻으로 여러분 뽑아줬습니다. 그래, 김부겸이 뽑아주고 4년 뒤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김부겸이가 한 1조쯤 예산을 갖고 와서 대구를 확 바꿔놨습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이 바뀌었습니까? 자, 저 전라도 광주에서도 그래, 우리도 대구를 좀 본받자. 우리 전라도 광주에서도 새누리당 하나 뽑아주자. 이렇게 정치의식이 바뀐 게 있습니까? 자, 김부겸이도 여러분 민주당은 빼고 똑같이 김부겸이도 빼고 이번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이 한꺼번에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좀 많은 분들 앞에서 박수도 먹고 하니까 힘이 막 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경제 폭망, 이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안녕하십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에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하고 62명 새누리당 배신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헌정 질서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50일 만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파 준비됐습니까? 우리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저 좌파들은 100만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동원해서 주말마다 촛불 집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불태우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문재인 운동권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시작은 민주당이 했지만은 가결을 시켜준 것은 62명 새누리당 배신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이 좌파 빨갱이 정권을 들어앉힌 것도 그 62명 탄핵 배신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대구에도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1호 배신자 유승민입니다. 잘 아시죠? 박근혜 당대표 시절 대표 비서실장까지 지낸 자가 안녕하세요. 박근혜 등에 칼을 꽂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일말의 양심이라도 느꼈는지 이번에는 불출마 선언하고 대구에 콧배기도 안 보입니다. 자, 2호 배신자 주호영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몰랐죠? 이 주호영이 판사 출신의 경험을 살려서 헌법재판소 들락거리면서 박근혜 탄핵되도록 엄청 노력한 배신자입니다. 그동안에 유승민이 등 뒤에 딱 숨어가지고 저는 탄핵과 관련 없는 것처럼 행사했지만은 대구의 배신자 2호 주호영입니다. 유승민이 따라가서 바른정당에 가서 원내대표도 했고 당대표 권한 대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17년 11월 달에는 또 유승민이 버리고 김무성이 따라서 자유한국당으로 1차로 복당했습니다. 한 달 전 3월 6일 날 20대 막바지 국회에 헌법 개정안이 나와서 국민 발언 원포인트 개헌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김무성이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영이가 아이디어를 내고 서명을 받아갖고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김무성이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조성주민 여러분, 조영이라는 정치인의 정치 철학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6년간 정치 행태해온 것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나라당으로 27대 때 저는 중남구에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박근혜 대표를 모시고 친박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친박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친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옆에 쫄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2007년 대통령 후보 뽑는 당내 경선이 시작되니까 이상덕이 따라서 이명박이 한테로 옮겨갔습니다. 그 공으로 정무장관도 한 자리 얻어 걸렸죠. 탄핵했죠. 탄핵하고 나서는 유승민이 따라서 바른정당 갔죠. 지금은 또 김무성이 따라다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조영이는 양지만 보고 찾아다닙니다. 대세만 보고 찾아다닙니다. 이득이 생길 때만 보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언론에서는 영혼이 없는 정치인, 소신이 없는 정치인, 철새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조영희의 정치 행태를 보시고도 또 그래 뽑아 줄랑겨 진짜
지금까지 옆 동네 수성을에서 국회의원 4번 16년을 해문 자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왜 수성감으로 날아들어요? 수성을에서 오래 해먹어서 실적 낸다고 내팽개치니까 옆 동네 수성감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거 야바이 공천입니다. 막장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를 여러분 받아주실랍니까? 그래?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이번 대구 공천이 엉망이 됐습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당대표까지 지낸 홍준표가 공천에 날아가서, 아니, 당대표 지낸 홍준표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까? 지금 무소속 출마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구에? 정말 이번만큼은 대구 시민 여러분, 당 보고 찍지 마십시오. 그저 번호 보고 무조건 찍어주는 것도 이번에는 좀 삼가하시고, 당보다도 인물 보고 한번 찍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 주이소. 딱 3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허경영이 당이니까 저는 없던 걸 하고요. 자, 1번 김부겸이, 2번 탄핵 배신자 주호영, 3번은, 세 번째는 청박 신당 저 곽성문이. 자, 여러분, 인물 보고 찍더라도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그 기준은 뭐냐? 어느 친구가 가장 야당답게 문재인 이 빨갱이 정부와 맞서 투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남아있을지 없을지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저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해찬이고 이미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은 5월 달에 빠르면은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여러분 아파트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사회주의로 갑니다.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김정은이 하고 연방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좀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적화 통일이 되느냐 하는 위급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 공약, 지역 공약 몇 가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투사를 뽑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자유한국당 당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통당이 만들어지고 공천하는 거 보고 탈당했습니다. 미통당은 더 이상 우파정당이 아닙니다. 안철수 중도 다 포섭했습니다. 조사파 정치학자 김건식이 공천하고 민중당 창당했던 장기표를 공천하고 하태경이 신보라 같은 운동권들 그대로 공천 놔주고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중도 좌파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이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선거 이후에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개헌을 하려면은 3분의 2, 200석이 필요합니다. 자, 민주당은 사회주의 개헌하겠다 그러고 한나라당 쪽 미통당은 내각제 개헌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둘이 야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헌을 놓고. 자, 16년 12월 달에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탄핵을 놓고 야합을 했는데 이제는 개헌을 놓고 또 야합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민통당은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탈당을 하고 당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3월 9일자로 친박 신당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름 그대로 박정희의 정치 철학을 개성하고 박근혜의 평화통일의 정책을 개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태극기 혁명운동을 벌였습니다. 탄핵무효, 법치회복, 자유민주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공수처법 반대, 패스트트랙 반대, 종북 좌파 정권 타도 열심히 외쳤습니다. 태극기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당당한 정치하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사회주의 연방제 음모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얍삽하고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정통 우파 보수 세력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기호 7번 친박신당 저 박성문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박근혜를 구해 주십시오. 박근혜를 좀 살려 주십시오. 단돈 1원 한 푼 뇌물받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재벌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받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좌파 판사들이 진행하는 재판에서 드러난 게 아닙니까?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박근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게 거꾸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32년형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녀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신세지국 국회의원 됐던 대구의 10명 새누리당 의원들 어느 한 놈이 지난 3년 동안 박근혜가 억울하다고 얘기 한마디 한 놈 있습니까? 석방시켜달라고 한번 외친 놈이 있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제가 직접 출마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만 3년이 지나서 오늘자로 1100일하고 5일째 감옥에 처박혀 있습니다. 정치 보복입니다. 잔인한 정치 보복입니다. 이자들이 풀어주겠습니까? 박근혜가 쓰러지기 직전에 풀어주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자, 박정희 소령이 1950년 가을에 오강구 사령부로 배치돼서 그해 12월에 유경수 여사하고 결혼해서 삼덕동 전셋집에서 낳은 딸이 박근혜입니다. 삼덕동 1가 5-2번지 우리 대구의 우파 시민단체에서 팻말을 세워놨습니다. 박근혜 태어난 옛날 생가터였다. 그런데 일주일도 못 가서 어느 좌빨놈들이 와서 뺑기치를 하고 낙서를 하고 오물을 던져놓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쪽 7시 동네에서 그 동네 출신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 대구 시민들 너무 점잖습니다. 점잖은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는 비업 시엇이라 그래요. 대구 시민들이 좀 일어나셔야 됩니다. 박근혜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외쳐주션, 석방해달라고 외쳐주션, 박근혜 밑에서 장관질하고 이런 놈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런 놈들 좀 꾸짖어 주셔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대구 시민 여러분, 화가 나면 화를 내시고 분노가 나면 그 분노를 좀 터뜨려 주십시오. 이쪽 수성갑에 박근혜 탄핵한 배신자가 와서 돌아다니면은 나이 나쁜 놈아 너는 물러나라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쁜 놈은 나쁜 거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얍삽하고 기회주의적인 자가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둘랍니까? 저는 이 기회에 탄핵 배신자 기호 2번 조영희의 후보 사퇴를 촉구합니다. 탄핵에 배신한 배신의 책임으로 스스로 후보 사퇴를 하고 탄핵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다못해 유승민이 반이라도 흉내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영희의 후보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선국민 여러분, 이번만큼은 똑바로 한번 봐주십시오. 저 친박정희 정당, 친박근혜 정당 기호 7번 저 곽성문이가 한번 제대로 된 야당 국회의원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자, 많이 장돌도 보시고 바로 옆에 배도 팔고 딸기도 팔고 있습니다. 아주 싱싱합니다. 제가 장사 방해를 많이 했는데 오셔서 좀 사과도 좀 사고 배도 좀 한 무더기 사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러납니다. 자, 장사 많이 잘 되고 많이 사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방해를 해서.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또 아파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최소한 앞으로 한 10군데 더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